네, 안녕하세요. 고급 양자화학 7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간고사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책의 연습 문제에서 제가 뽑아서 출제를 하였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각자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책 전범위를 이런 뭐랄까 스페시픽하게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를 모든 사람들이 깊게 알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나는 이 과목에 깊이 있게 알아야겠다고 하시면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지, 시험이라는 평가 수단에 의해서 뭐 그렇게 막 빡세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부담은 최소한으로 덜어드렸고,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장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8장은 근사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쭉 한번 돌이켜보면 파티클 이너 박스,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리지드 로터, 수소 원자, 전부 다 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였지만은 우리가 풀 수 있는 해석적인 해가 존재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8장에서, 아니 7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장 마지막 절의 내용은 헬륨 원자, 그러니까 전자가 2개 있는 시스템만 돼도 우리가 풀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이런 문제들, 어널리틱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섭동론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퍼터베이션 시어리가 되겠고, 두 번째는 변분법이라고 부르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8.1절. 첫 번째는 변분법은 개의 바닥 상태 에너지의 상한 값을 준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에 의해서 구해진 에너지는 트루 미니멈 에너지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8.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닥 상태에 있는 어떤 임의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를 psi 제로라고 하고, 이때 대응되는 에너지가 E 제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보면 해밀토니안 psi 제로는 E 제로, psi 제로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 이 식을 조금 옮기면 좋겠는데 옮길 방법이 없네요. 좌변 왼쪽으로부터 psi 제로 스타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왼쪽에 적분을 psi 제로 스타를 곱한 다음에 우변도 역시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바닥 상태의 에너지 E 제로는
psi 제로 스타에 psi 제로 d 타우, 그다음 psi 제로 스타 h 프라임 psi 제로 d 타우,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파동 함수가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모가 1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를 알 때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동 함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시도 함수 트라이얼 펑션을 가지고 에너지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우리가 예전에 다 한 번씩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이야기할 때 했었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트라이얼 펑션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는 파이 스타 파이 d 타우 파이 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에 따르면은 이 파이라는 트라이얼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한 에너지는 항상 트루 미니멈 에너지 E 제로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더 와가지고, 그래서 이 트라이얼 펑션 파이가 psi와 점점 더 모양이 비슷해질수록 에너지도 트루 미니멈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이렇게 잘 풀어서 써놓은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요 과정을 어떻게 하냐, 요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트라이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변분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상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분 변수, 베리에이셔널 코이피시언트라고 부르고, 이런 변분 변수들은 바뀔 수가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변분 변수에 대해서 요 함수의 에너지를 미니마이즈를 하면은 그것이 E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분법이라고 하는 방법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트라이얼 펑션에 포함되어 있는 변분 변수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게 E0에 가까워지도록 튜닝을 잘 하면은 그때의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한 트라이얼 펑션이 트루 바닥 상태의 참값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해볼까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은 다 쓸 필요 없겠죠. 쓰지 맙시다. 수소 원자의 해밀토니안이 있고, 우리가 임의의 트라이얼 펑션으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r 스퀘어를 써봅시다. 요거는 이제 가우시안 타입의 함수죠. 가우시안 펑션. 요거를 가지고 해볼 텐데, 요거를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면은 요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적분 과정을 다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가 보시면 되고, 결과를 보면은 제곱 루트 2 엡실론 제로 제곱의 루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분 변수가 알파죠. 요 알파고, 그럼 에너지가 알파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데 알파가 요게 들어가 있죠. 나머지들은 보시면 다 상수예요, 그죠? 질량, 플랑크 상수, 진공 상태의 유전 상수, 파이, 전하량 다 상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극소값을 찾는 거니까 에너지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값을 뭘로 두면 될까요? 0으로 두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m2분의 3h 바 제곱 2파이 2의 알파 1 오버 2 요걸 0으로 둬야 되니까, 그럼 결국 알파라고 하는 값이 8파이 세제곱 엡실론 제로 제곱에 h바의 4승 그 다음에 m2 제곱에 2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요런 값을 가질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그게 0.424의 여기 복잡한 상수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쓰지 맙시다. 이거는 뭐 어떤 상수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값, 사실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그젝트 솔루션의 값이랑 비교해 보면 0.500에 똑같은 상수들이 붙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보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트라이얼 펑션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변분 변수를 더 많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은 요 값이 이 제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표 8.1인데 표 8.1이 저기 뒤쪽에 나오죠. 네, 우리 교재 402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일 때는 0.424였는데 두 개 넣으면 0.485, 세 개 0.496, 네 개 넣으면 0.499로 4개만 해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의 장점은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도 이 미분 과정만 통해서 요거 있죠? 요것만 잘 여기 그래서 에너지를 적분식으로 잘 표현하고 그거를 변분 변수에 대해서 미분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웨이브 펑션의 모양을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쉽게 파악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실제로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 없다고 했던 문제인 헬륨 원자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헬륨 원자는 해밀토니안이 두 개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에 각 전자가 플러스 2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자 간 반발력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자에 대한 값들만 다 모으면은 마이너스 2me h바 제곱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1번 전자가 플러스 2를 띠는 원자핵과의 상호작용 1번 전자에 대한 거죠. 마찬가지로 2번 전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 전자 간 반발력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써줍시다.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흡사 뭐랑 같냐 하면은 플러스 2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있는 요런 시스템에서 전자 한 개가 있을 때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묘사하는 해밀토니안이 되죠. 그래서 그 수소골 원자, 수소골 이온의 시스템을 묘사하는 해밀토니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밀토니안 수소 H를 아래 첨자로 써주고 J번째 전자 하면은 델 스퀘어 J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 2제곱에 J번째 전자의 위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J는 1 또는 2가 될 거고.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가 요 수소골 이온의 개를 묘사하는 파동 함수를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번째 전자를 그러면 푸사이 수소골 원자의 파동함수 7장에 돌아가시면은 찾아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RJ 푸사이 J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에너지 EJ는 마이너스 32파이 제곱 실론 제로 제곱 H 바의 제곱 Z 제곱에 M2 4제곱에 NJ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파동함수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 꼴의 파동함수 RJ는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까지 다 포함을 하면 2에 마이너스 Z J 오버 A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차가 이렇게 된다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트라이얼 펑션으로 트라이얼 펑션 P가 R1, R2에 의존하게 될 텐데 이거를 1번 전자가 수소골 이온의 오비탈에 속해 있을 때에 묘사하는 파동 함수랑 2번 전자가 수소골 이온의 파동 함수로 나타내는 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는 하트리 프로덕트 같은 거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변분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결국 요거를 가져오는 건데 변분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Z 값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는 상수니까. 그래서 요 Z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플러스 2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헬륨이니까 양성자가 플러스 2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개의 에너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헬륨 원자의 에너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Z 값은 2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것은 Z에 관한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골 이온의 파동함수는 노멀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1이라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복잡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셔도 좋고, 연습 문제 8-30이었나요? 연습 문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셔도 좋고, 나는 수학적 기반이 조금 약하니까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결과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6파이 제곱 파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변분 변수에 대해서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해주면 결국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때의 Z는 16분의 2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트라이얼 함수, 트라이얼 펑션을 가지고 했을 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6분의 27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8477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베스트 값, 계산을 얻을 수 있는 베스트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2.9037이 되고, 실험에서 결정된 트루 미니멈 에너지는 2.90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하트리 프로덕트로 구한 값이 실제 실험 값과 상당히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변분법이 이런 식으로 유용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Z 값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Z 값이 2보다 조금 작은 16분의 27로 얻어졌는데, 그러니까 핵전화 값이 플러스 2가 아니라 16분의 27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바로 유효 핵전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자가 두 개가 존재를 하면은 플러스 2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서로가 이렇게 쉴딩을 하죠. 전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원자핵을 쉴딩해서 유효 핵전화가 2에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값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8.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2절. 8.2절은 우리가 변분 변수에 대해서 선형으로 만들어진 시도 함수는, 그러니까 리니어한 트라이얼 펑션은 영년 행렬식, 발음이 너무 어렵고 흔히 영어로 시큘라 디터미넌트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영어 표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트라이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의 함수 셋 fn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트라이얼 펑션을 만든다는 거죠. 시도 함수를 n은 1에서 라지 n까지 가는데 cn의
f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그 결과가 시큘라 디터미넌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이 2인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한번 해보면 트라이얼 펑션 파이는 c1 f1 더하기 c2 f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가지고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요거를 제일 먼저 해봐야 되죠, 그죠? 요거를 해야 되니까 먼저 분자부터 해봅시다. 분자가 파이 스타 h 파이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파이 대신에 요 선형 조합된 요 함수들을 집어넣어 보면 c1 f1 더하기 c2 f2 푸사이 그 다음에 c1 f1 더하기 f2 d 타우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떼내는 거예요. 요거를 분배 법칙이라 그러죠. 요렇게 다 항 전개를 해줄 거예요. 해주면 c1 스퀘어에 f1 스타 빨간색이 나오네. 더하기 그 다음에 c1 c2 두 번째 항이죠. 이제 f1 스타 h f2 d 타우 그 다음에 c1 c2 f2 스타에 h f1 d 타우 더하기 c2 스퀘어에 f2 스타 f2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요것을 h11 h12 2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허미션이기 때문에 h12랑 h21이 같죠, 그죠? 허미션이라서 hij가 hji와 같은 거죠. 사실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실수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은 남는 거는 C1 제곱에 H11 더하기 2배의 C1 C2의 H12 더하기 C2 제곱의 H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분모를 전개를 해보면 파이 스타 파이 d 타우를 전개를 해볼 텐데 C1 F1 더하기 C2 F2 스타에 C1 F1 C2 F2 d 타우를 전개를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다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Sij SJI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C1 스퀘어 S11 2배의 C1 C2 S12 더하기 C2 스퀘어의 S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12가 0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임의의 함수 셋이 반드시 올소노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0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S12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C1과 C2라는 두 개의 변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위에다 씁시다. 네, 밑에 쓰니까 너무 어렵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써보면 C1 스퀘어 S11 C2 S12 C2 스퀘어 S22 그 다음에 분자는 H11 H22가 되겠네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뒷페이지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C1과 C2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저 식이 워낙 미분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곱셈의 분모를 곱셈의 형식으로 바꿔 볼게요. 이게 그냥 테크닉적인 거예요. 그냥 C1 스퀘어 H11 2 스퀘어. 그래서 먼저 변수가 이번에는 변분 변수가 C1, C2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C1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지금 좌변은 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곱셈 함수 미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둘 다 C1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에너지부터 미분을 하면 라운드 E, 라운드 C1에 그대로 써볼게요. C2 스퀘어 S22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뒷부분을 미분을 하는 거죠. 2배의 C1 S11 더하기 2배의 C2 S12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하면 2배의 C1 H11 더하기 2배의 C2 H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C1에 대해서 에너지가 최소값을 찾으니까 요 값이 0이 되어야 돼서 요게 0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요 부분이 남게 되죠. 2를 똑같이 날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C1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C2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묶어보면은 C1은 H11 그 다음에 요게 넘어오면 ES11 이렇게 되고 더하기 C2에 H12 빼기 ES12가 0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하나의 식을 얻었고 근데 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C2를 또 다른 변분 변수 C2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0으로 더 보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하면 C1에 H12 ES12 더하기 C2에 H22 ES22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렬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거를 봤을 때 행렬을 조금 직관적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로로 같은 값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로 인덱스가 1, 1, 1, 1, 1 그 다음에 세로 인덱스가 1, 1, 2, 2라고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직관을 발휘를 해보면 여기가
행렬상에서 1 곱하기 1 위치구나. 여기는 1 곱하기 2 위치. 그 다음에 물론 이거를 H21, S21으로 생각하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위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행렬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쓰면은 1 빼기 2S11 2S12 H12 2S12 H22 2S22가 C1, C2를 했을 때 0,00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선형대수학에서 알려져 있기로 요 행렬의 행렬식이 0 되는 값을 찾으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크레이머스 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2 빼기 이렇게 세로로 쓰면 행렬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요게 A 행렬의 행렬식 혹은 뭐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고 그 값이 0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식 있죠.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세큘라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것은 그렇고 실제 예를 한 가지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그래서 우리가 상자 속 입자 문제는 물론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지만은 우리가 트라이얼 펑션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상자 속 입자의 물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양 끝단에서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함수는 뭐 이런 꼴이에요. 요런 꼴이던가 아니면 요거에 제곱한 것인 요런 형태.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의 트라이얼 펑션을 C1 F1 더하기 C2 F2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큘라 디터미넌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값들을 미리 계산한 값을 한번 바로 대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복잡한 적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적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요 행렬식을 풀면은 2 곱하기 2 행렬식에서는 디터미넌트가 AD-BC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그거를 가지고 풀면은 입실론이 51.065랑 4.93487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더 낮은 쪽이 미니멈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미니멈 에너지는 0.1
0.125002 mH 제곱이 얻어지고, 이걸 트루 에너지랑 비교해보면 0.125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트라이얼 펑션을 가지고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얘는 어떻게 생겼냐, 즉 C1과 C2의 값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해켈 시어리를 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해켈 시어리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정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몰레큘러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돌아가 봤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 해켈 시어리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파이 시스템, 파이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에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C1, C2를 결정해 봅시다. 그래서 C1과 C2를 결정하려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해켈 시어리에서 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다시 집어넣고 거기에서 C1과 C2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식이 있죠. C1과 C2를 연결하는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뭐 요런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1, 2가 아니라 그냥 2죠. C2 2, S2 그 둘 중에 어느 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MO를 알고 싶은, 몰레큘러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에너지 둘 중에 아무거나를 여기 에너지 부분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변수들 H와 S 엘레멘트는 전부 아니까 C1과 C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 상태 에너지를 집어넣고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고 관계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1분의 C2가 H12 ES12분의 11 빼기 ES11이 되는데, 거기다 넣고 계산하면은 이 값이 플러스 1.13342 정도가 되죠. C1과 C2 사이에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그럼 C2는 결국 1.13342의 C1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와서 그러면은 트라이얼 펑션 파이 x가 C1의 x에 1-x에 그 다음에 1.13342 C1의 x제곱에 1-x의 전체 제곱, 요렇게 되겠죠. C2 대신에 요렇게 바꿔 써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트라이얼 펑션 파이 x도 반드시 노멀라이즈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C1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C1이 4.4037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C2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보면 4.40378 곱하기 1.13342 하면 4.9913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트라이얼 펑션이 미니멈 에너지를 주는 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에 따라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주는 트라이얼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안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파이 x에 4.40378에 x1-x에 4.99133에 x제곱에 1-x제곱 요렇게 생긴 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3절은 조금 쉬운 내용이에요. 뭐 별 큰 내용은 없고 변분 변수가 반드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때 그 개수로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J는 1에서 N까지 그다음 CJ, FJ 그래서 요 변분 변수를 가지고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적용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요 함수 f에도 변분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죠. CJ에 2의 마이너스 알파 J R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분 변수를 CJ와 알파 J 두 개를 해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8.4절로 넘어갑시다. 8.4절부터 이제 섭동론이 등장합니다. 퍼터베이션 시어리. 그래서 퍼터베이션 시어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리지드 로터, 수소 원자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들의 조금 다른 버전, 안하모닉 오실레이터, 그 비조화 진동자 혹은 소프트 로터, 그러니까 회전함에 따라서 결합 길이가 바뀔 수 있는 것들, 혹은 헬륨 아톰, 수소 원자와 비교했을 때 양성자와 전자 하나가 추가된 그런 시스템. 우리가 이것은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것에 반해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근사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해밀토니안을 조금 나눌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은 이렇게 H0라고 쓰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H1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H0라는 부분은 비섭동, 그러니까 영어로는 unperturbed state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직역하자면 방해받지 않은 고립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나머지 부분들을 섭동 파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제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파트와 혹은 답을 모르더라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파트와 그렇지 못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머지 부분들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이죠. 헬륨 원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의 해밀토니안은 많이 써서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싶을 것 같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E 스퀘어의 R1, 2분의 1.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수소골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1번이랑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요 파트는 어떻습니까? 요 파트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H0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섭동 파트 H1이라고 두는 겁니다. 기본적인 테크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겠죠?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섭동론에서 8.5절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섭동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는 섭동론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어서 퍼터베이션 시어리라고 부를게요. 퍼터베이션 시어리는 unperturbed state H0에다가 계속 보정을 가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H를 unperturbed state와 그 다음에 퍼터베이션이 들어간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퍼터베이션의 차수, 그러니까 오더라고도 부르는데, 몇 차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보정을 가할 거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도입을 할 거고, 그럼 이거를 도입하면은 등식이 어떻게 성립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람다를 나중에 1이라고 둬버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제로승인 부분이 바로 0차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1승인 것이 1차 보정이 되는 거고, 람다의 제곱 텀으로 나타나는 게 2차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first order correction, second order correc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퍼터브드 되었다는 것은 웨이브 펑션도 당연히 퍼터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제로 오더, 0차 항에다가 1차 보정, 2차 보정 이런 식으로 쭉 다 해주는 거고, 역시 에너지도 0차 항의 값에다가 1차 항, 2차 항의 값을 쭉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퍼터베이션하게 전개를 한 요 값들을 요렇게 풀어 쓴 것들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색깔을 똑같이 쓰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일단 요렇게 될 거고요. 요렇게 될 것이고,
요거를 지금 이렇게 풀어 쓴 거고,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노란색 부분을 요걸로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요걸로 풀었으면은 제로에 1에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개한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을 전개를 해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요걸로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질 거고, 이게 빨간색 부분이고, 그럼 다시 이제 노란색 부분, 웨이브 펑션 전개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si n 제로 람다 psi n1 람다 제곱 psi n2 뭐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쓰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람다라는 그 퍼터베이션 오더를 나타내는 그 변수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람다의 오더에 대해서 각각 똑같은 오더끼리 한번 모아 봅시다.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묶어 보면은 요거죠. 요 부분 h0 psi n0는 en0에 psi n0.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젝트 정확하게 풀리는, 아니면은 적어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람다에 대해서 1차, 그러니까 람다가 리니어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아보면은 요것과 요것의 곱이 되겠죠. h0 psi n1. 그 다음에는 요것과 요것의 곱이 되겠죠. 람다는 빼고 쓸게요. 퍼스트 오더 해밀토니안의 제로 오더 웨이브 펑션을 한 것과,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제로 오더의 에너지와 퍼스트 웨이브 펑션 퍼스트 오더 값,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의 코렉션 에너지와 제로 오더 웨이브 펑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곱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분들 똑같이 모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세컨 오더는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이 퍼스트 오더 코렉션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에너지의 코렉션 첫 번째 보정항이 어떻게 되는가, 요 놈 있죠.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요거를 유도하는 게 이번 절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양자에서 정리를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 결국 요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남기기 위해서 왼쪽에서 이 식의 왼쪽에다가 psi n 제로 오더에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취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면 보겠지만은 요거를 곱해가지고 왼쪽에서 적분을 해주면 요 값이 1로 그 노멀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에너지 텀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이거 식을 쓰면은 공간에 대해 적분 psi n 제로 오더 스타의 제로 d타우는 우변에 갔을 때 상수 에너지는 빠져나오고 psi n 제로 오더의
d 타우 psi n 제로 오더 스타의 psi n 제로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부분은 올소노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1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볼 거냐 하면 지금 첫 번째 텀이랑 요거랑 세 번째 텀을 한번 살펴보면 웨이브 펑션의 구성이 똑같죠. 제로 오더의 스타, 퍼스트 오더 오른쪽, 제로 오더 스타 왼쪽, 퍼스트 오더 오른쪽. 그래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요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 가지고 psi n 제로 스타에 h 제로 en 제로 그 다음에 psi n first order d 타우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텀은 그대로 남아서 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 부분은 여기 들어가는 마치 요거를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도 허미션이고 이 에너지 값도 그냥 상수니까 허미션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요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죠. 요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허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의 에너지가 요게 풀면은 요 부분이 그냥 0으로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런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게 위의 식이잖아요. 그냥 두 개가 요 빼기 하면 0밖에 안 남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하면은 퍼스트 오더의 에너지 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오더의 웨이브 펑션을 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가했을 때의 기대값으로, 그러니까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보정항은 여러분이 퍼터브드 되지 않은 상태의 웨이브 펑션을 알고만 있다면 그 퍼터브드 된 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는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그럼 이 포메이션 시어리 같은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6 그 중요성은 바로 8.6절의 셀렉션 룰을 공부하면은 알게 됩니다. 그 셀렉션 룰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 파와 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의존하게 되고 우리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합니다.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H 프사인은 IH 바 라운드
psi 라운드 t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h psi equal e psi는 타임 인디펜던트,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간에 대한 것과 시간에 대한 것을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간에 대한 값이랑 그 다음에 아래 첨자 n이 필요하겠네요. 시간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h의 는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빛을 흡수한다 혹은 방출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 복사선과 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이제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끊는 것은 전부 벡터라는 의미예요. 코사인, 이거는 우리가 아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자기 복사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해밀토니안, 전체 해밀토니안을 그 분자, 화학 종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파트와 그 다음 전자기 복사선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퍼터베이션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섭동 파트는 결국 분자와 전자기 복사선이 상호작용하는 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곱하기 전자기 벡터 요렇게 될 거고, 내적 곱하기 내적 제로 코사인 2파이 뉴 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 제로 오더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만족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나서 그러면은 가장 간단하게 전자 전이가 일어나는 그 흡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두 스테이트를 가지고 묘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상태가 요 psi 1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위아래에 요거를 써주면은 시간에 의존하는 게 되겠고, 이거 없이 소문자 psi를 쓰면은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i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2번 스테이트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시간에서 파동 함수는 바로 이 두 개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A1t, psi1t, A2t, psi2t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좌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우리가 해밀토니안은 지금 퍼터브드 되지 않은 상태와 전자기 복사선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H1으로 나누었고,
그다음 파동함수 부분은 A1t, psi 1t, A2t, psi 2t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전개를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면은 A1t에 A1 어쨌든 상수니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psi 1t 그 다음에 유사하게 A2t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요거를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이렇게 분배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을 A1t A2t에 psi 2t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 우변은 IH바 라운드 T에다가 요 파동함수 꼴을 써주는 거죠. A1T psi 1T 더하기 A2T psi 2T 이렇게 써줄 건데 지금 곱셈으로 나타나 있는 이 함수들이 둘 다 시간에 의존을 하죠. 그러니까 곱함수의 미분이 되겠고 그러면은 IH A1T 나온 다음에 먼저 요거가 나올 테고 마찬가지로 psi 1의 IH바 dA1 dt가 될 겁니다. 그 라운드가 왜 t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유사하게 IH바 A2t에 라운드 psi 라운드 2에 2 IH바 dA2 d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리가 우변을 쭉 늘어놓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은 순서를 조금 바꿨을까요? 네, 여기를 조금 바꿨습시다. 이거 알아보기 좋게 A1T IH바 A2T IH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앞에서 뭐를 이야기했냐 하면은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시간 의존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은 꼴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요거랑 요거 앞에 A1만 붙었지 똑같죠. 그 다음에 요 파트랑 요 파트가 지금 요 식에 의해서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상쇄가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좌변에서 온 거 A1T 그 다음에 A2T에 1에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psi 1에 IH바 dA1 dt 그 다음에 psi 2에 IH바 dA2에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초기 상태 문제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초기 상태에서 분자가 다 1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1 초기 시간이 0초일 때 A1이 1이고 2 상태에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빛을 가해줌에 따라서 이 A2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결국 요 파트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A2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요 파트를 알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요 놈을 노멀라이즈 조건으로 잘 잡아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양쪽에다가 푸사이 2에 스타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A1T에 왜냐면 A1은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푸사이 2에 H1 T. 지금 조금 안 헷갈리게 조심하세요. 지금 소문자는 그 레이디얼 파트 그 위치에만 의존하는 것이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에는 거리와 시간에 모두 의존하는 부분이 됩니다. 공간에 대해 적분하고 두 번째 텀도 역시 시간에 대한 요 상수 A는 빠져나온 다음에 psi 2 스타 H1에 psi 2t d 타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변에 넘어가면은 IH 바 그 다음에 DA1 DT가 psi 2 스타에 psi 1 d 타우 그 다음에 IH 바 DA2 DT에 psi 2 스타 psi 2 DT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먼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보면은 지금 요 놈은 psi 1의 2의 마이너스 IE1 T 오버 H 바가 되고 그러면은 이 뭐 시간 의존 텀 얘는 상관할 필요 없이 위치에 대한 요 적분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 뭐가 될까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인덱스가 서로 다른 적분은 0이 되죠. 그죠? 이건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변에 있는 두 번째 텀 요거는 psi 2의 2의 마이너스 I E2T 오버 H 요렇게 쓸 수 있죠. 역시 왼쪽과 유사하게 공간에 대한 적분 파트는 이건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psi 2 스타의 psi 2 d 타우니까 이 값은 노멀라이즈 조건에 의해서 1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난 요것만 알고 싶고 나머지 요거에 대한 식을 알고 싶으니까 IH 바와 요 엑스포넨셜 파트를 전부 다 우변으로 다 넘겨 줄게요. 그냥 그 뒤 페이지 가서 해봅시다. 공간이 너무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IH 바는 남겨놓고 정리했네요. 네. 그 익스포넨셜 파트만 넘겨주면은 A1T에 익스포넨셜 원래 마이너스 I E2였는데 넘어왔으니까 I E2 T 오버 H 바에 psi 2 스타 1 D 타우가 되겠고 A2T에 2의 I E2 T 오버 H 바 그 다음에 psi 2 스타 H1 psi 2 T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요 놈은 파이 1에 2의 마이너스 I E1 T 오버 H 바고 요 놈은
psi 2에 2의 마이너스 I E2 T 오버 H 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적분 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A1T에 E에 I에 E2 E1 T 오버 H 바 다음 psi 2 스타 H1 빠졌죠. 퍼스트 오더 코렉션 psi 1 D 타우 더하기 A2T에 E에 요거는 지금 익스포넨셜 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으니까 상쇄돼 버리겠네요. 그죠? 익스포넨셜 파트가 1로 없어져 버리고 psi 2 스타에 H1 psi 2 D 타우 요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을 했다시피 초기 상태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t가 아주 작은 값을 가질 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조건이 t는 0일 때 그 모든 상태가 A1에 있고 요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럼 t가 아주 작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많은 상태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고 A2t의 값은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0에 가까운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뒷부분을 깡그리째 그냥 가정을 통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요 해밀토니안 파트 있죠. 퍼터베이션 파트 요게 우리가 G축으로만 전기장이 걸려 있다라고 해봅시다. G축으로만. 그러면은 제로 코사인 2파이 뉴 t인데 2파이 뉴가 뭐 오메가랑 똑같죠. 이거는 우리 1장에서 했었습니다. 그 G축만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성분이 이거 벡터 내적이니까 U 뮤 G에 E 제로 G 그다음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까지 간단화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오일러 포뮬라 그러니까 코사인 E의 IX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익스포넨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코사인 아닙니다.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익스포넨셜 형태로 다시 바꾼 이유는 여기가 코사인 형태면은 이 익스포넨셜이랑 같이 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제 같이 정리하기가 쉬워지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IH 바 dA2 dt는 A1t에 exponential I E2-E1 th 바에다가 psi 2 스타에 코사인 요 부분을 요걸로 바꿔 써줍니다. 마이너스 뮤g E 제로g 2분의 1에 2의 I 오메가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요렇게 하고 그 다음 psi 1 d 타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시간에 의존하는 요 파트
밖으로 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에 해당하는 파트 끄집어내도록 합시다. 끄집어내면 요 개수도 1로 되겠죠, 그죠? 1로 지금 근사를 했죠. 끄집어내면 2분의 이 제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랑 요거랑 했을 때 관계식이 exponential의 i에 e2-e1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h바 오메가, 여기에 h바가 있기 때문에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에 i e2-e1 마이너스 h바 오메가 t 오버 h, 이렇게 되고, 공간에 대한 적분은 푸사이 2 스타의 푸사이 1, 뮤 g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끼어 있고 1 d 타워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1번 상태, 초기 상태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갈 때 다이폴 모먼트의 변화를 보는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가 되는 거고, 뮤 g의 1, 2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적분을 다 하고 뭐 이 A2라고 하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A2라고 하는 식은 결국에는 2분의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 값이 등장하고, 전기장의 색이 등장하고, E2-E1 플러스 H바 오메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I E2-E1 플러스 H바 오메가의 T 오버 H가 되고, 뒤에 텀은 E2-E1 마이너스 H바 오메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I의 E2-E1의 마이너스 H바 오메가 T 오버 H,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2t가 유의미한 값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요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 요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요 값이 유의미한 값을 가진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봐왔던 셀렉션 룰이 여기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형태. 요것만 있냐 하면 그렇진 않죠. 아무리 셀렉션 룰이 허용이 되어도 이 뒤에 적분 값이, 이 값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려면은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이 분모 부분이 E2-E1이 플러스 마이너스 H바 오메가랑 뭐 같진 않더라도 유사할 때 그 분모가 0에 가까워져야지 요 값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결국 뭔가요? 이게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도 배우고 물리화학 시간에도 배웠던 보어의 진동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H바 오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쪼여준 빛의 그 오메가 값이 두 스테이트 간의 에너지 차이와 맞을 때만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조건이죠, 그죠? 셀렉션 룰, 그러니까 트랜지션 다이폴 모먼트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 조건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그죠? 좀 배운 게 많아서 좀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사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막 수식을 많이 전개하면서 푸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고, 네, 없을 거니까 너무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수업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